오늘 발표된 각 정당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8%, 그리고 민주당 36.5%, 자유한국당 31.2%, 정의당 9%, 무당 14%예요. 갤럽에서 발표한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 1%밖에 차이 안 나죠. 리얼미터와. 민주당 38%, 1.5%밖에 차이 안 납니다. 자유한국당 21%, 10.2%가 차이가 나요.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정의당 10%, 무당 26%.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만 격차가 10% 이상 나고 나머지는 1, 2% 내에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무당층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가 14%, 갤럽이 26%예요. 무당층을 좀 넓게 잡으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2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무당층을 적게 잡으면 이거는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31.2%까지 올라가요. 지금 31%, 32%, 높았을 때 33, 4% 정도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35%를 넘지 못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맞네 안 맞네를 떠나서 그래도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되니까 이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35%를 뚫고 올라가야 뭔가 좀 모양이 나오는 건데 지금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민주당과도 격차가 거의 대등하게 갔다가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무당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당층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지금 이러는 것 같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금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못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좀 괜찮은 당으로 보여서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뭔가 될 것 같다,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만한 뭔가가 있다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조금 생각을 수정을 해서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표본으로 보건대, 이런 지지율로 보건대,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가 전체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1등이에요.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좌파들이 다 단일화를 하겠죠. 그래서 한 명이 될 거고, 우파들도 단일화를 하든지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칠 거잖아요, 대선을.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이낙연과 황교안의 양자 대결로 봤어요. 어쨌든 우파에서는 지금 황교안이 가장 높으니까,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는 이낙연이 가장 높으니까 이 둘을 양자 대결로 보니까 이낙연 30.2%, 황교안 22.3%로 압도적으로 이낙연이 이기는 걸로 나온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혼자 원맨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박근혜가 아니에요. 한창 잘 나갈 때 박근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박근혜라는 선거의 여왕이 그야말로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 시절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그 엄청난 네임밸류, 그리고 이 뒤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의 후광이 있었던 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의 그 모양과 이 분의 등에 있는 후광의 역할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박정희라고 하는 우리나라 부국강병의 대통령, 이 어마어마한 상품, 박근혜라는 상품, 이 상품과 이때 한창 잘 나갈 때 박근혜라는 상품과 오늘날 황교안의 상품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즉 황교안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봤자
옛날 그 박근혜의 원맨쇼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원맨쇼로 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건 좌든 우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나마 좌파가 30% 이상 지지를 얻으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낙연 말고도 뭐 이재명, 박원순 그 이하로 그래도 나름대로 범여권에 쟁쟁하다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이런 정도의 프로테이지로 끌어올려 주는 거다. 좌익 진영을. 그나마 지금 야권에서도 황교안, 유승민, 홍준표로 내려가는 이 범야권의 대선 구도, 대선 주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황교안이 너무 압도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좀 깔아지고 있는 모양인 겁니다. 지지율로 볼 때. 우파 진영이 다음 총선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같은 모양으로는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문재인이 못해도 또 다른 민주당의 또 다른 사람이 끌어올려져서 나는 문재인과 달라 하고 문재인과 어느 정도 손을 그으면 그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음에 집권하는 게 그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쟁쟁한 대선 후보급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압도적으로 그냥 1등으로 쭉 내달리는 모양으로 가서는 황교안에게도 불리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도 자유주의 우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경쟁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경쟁을 해야 더 실력이 늘게 되고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지금 황교안이 독주체제로 가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열심히 안 해도 돼. 말하자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열심히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느슨하게 가도 되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황교안 주변에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따라 붙어줘서 경쟁 가도를 만들어 줬다면 황교안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아차하면 대선 후보 자리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절박함이 있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더 알려지기도 하고 더 모양도 나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각 후보들의 실력도 더 늘고 국민들의 여론도 더 여론몰이도 더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너무 독주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런 모양도 안 나오고 시너지도 안 나온다. 지금 거의 뭐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좀 짧게나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해서 나는 굉장히 깔끔하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잘 안 해. 뭐 여당을 공격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치 대선 전에 대선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한테 가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는데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가장 먼저 산불 현장에 달려갔고 막 쇼를 하는 거죠. 그거 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하고 있는 스탠스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너만 쇼해? 너만 쇼할 줄 알아? 너만 젠틀해? 아니야. 내가 더 젠틀해. 내가 더 젠틀하고 나도 쇼 더 잘해. 너만 쇼 잘하는 거 아니야. 나도 쇼 잘해. 시장 가갖고 막 이것저것 국밥 같은 거 먹고 이것저것 부침개 같은 거 집어먹고 악수하고 뭐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어쨌든 쇼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 쇼, 서민적인 그 쇼를 당대표로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 번씩 툭툭 그렇게 임팩트는 없지만 어쨌든 툭툭 공격도 좀 해요. 그래도 제법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게끔 공격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국민들의 귀에 꽂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야 돼요. 물론 기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슈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슈 선점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공중파나 뉴스나 이런 데서 막 황교안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자유한국당이 뭔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게 들려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의 이런 유순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행보, 청년들 찾아가서 뭐 하고 뭐 산불 피해자 찾아가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굳이 찾아가서 보는 사람들 황교안이 뭐 하고 있나 찾아야지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떠냐? 그야말로 문매를 받고 있습니다. 산불 때도 그렇고, 산불이 마치 나경원 잘못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나경원이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당대표가 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약간 황교안은 되게 선하고 아름다운 행보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막 두드려 맞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김학의 동영상이 이슈가 돼서, 이건 진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가만히 내가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막 귀에 들려요. 김학의에 대한 얘기는. 이때 뭐 곽상도 의원이나 황교안 당대표를 욕하는 게 덤으로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대응을 안 하나요? 대응을 해야지. 김학의 동영상 나랑 상관없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무너졌죠? 적절하게 해명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잘 안 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세가 점점 기울고 탄핵까지 당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약간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죠? 어차피 그거 내가 한 일 아닌데 뭐 설마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겠어? 이렇게 소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하다가 당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순백색에 깔끔했던 그 이미지가 그야말로 폭망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때 적절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의 산이 쌓일 때 계속 치워내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좌파 정부에서 거짓의 산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황교안을 향해서, 황교안 당대표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거짓의 산 공격 2탄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죠. 그나마 곽상도 의원 같은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예전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질 때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투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황교안 당대표는 없다. 지금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본인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좋지만 어쨌든 야당 대표라고 하면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저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겠다.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나요? 진흙탕에 뛰어 들어갔어요? 옷에 뭐 하나 안 묻으려고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지만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제가 얼마 전에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가 살짝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황교안 당대표 얘기를 했더니 황교안이 당대표 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물론 그분이 워낙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어쨌든 드러나는,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내 귀에 꽂히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물론 좋게 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뭔가 시기가 왔을 때 이거를 잘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를 했고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남았어요. 이 민심이라는 거는 서서히 돌려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건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내가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고 딱 뭔가를 국민 앞에 내놨을 때, 만약에 이때 이게 안 먹히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내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어. 내가 그동안 막 데이터도 많이 쌓아놓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어. 그래서 어느 시기가 왔을 때 뭔가 딱 던졌어. 국민 앞에 딱 던져냈어요. 컨텐츠를 만들어냈어. 이게 먹혀서 정말 잘 돼서 총선도 이기고 이렇게 그 여파를 몰아서 대선도 이기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내 계획대로,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내가 열심히 칼을 가는 것도 좋지만, 싸우면서 칼도 갈아야 된다. 칼도 갈고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러면서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정말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주저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겠다. 결상전하겠다.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서겠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장관 임명 같은 경우도 결상전으로 맡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임명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왜 결상전 안 하세요? 목숨 걸고 지킨다면서요. 왜 목숨 안 거세요? 언제 목숨 걸고, 언제 결상전하고, 언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언제 길거리로 나올 겁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동안 당대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기다리고, 대선 후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니까 기다리고, 이제야 당대표가 됐는데 지금도 또 기다려요? 이전에는 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는 뭐 핑계 댈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말해놓은 거 결상전도 좀 하고, 목숨 걸고 투쟁도 좀 하고, 진흙탕 싸움도 좀 하고, 그리고 길거리로 주저하지 말고 나와서 투쟁도 좀 강력하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좌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또 말만 해. 쟤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목숨 건다고 했어. 저번에도 결상전 한다고 했어. 아니, 그런 말을 열심히 해놓을 때는 약간 움찔을 쓸 수 있어요. 아, 정말 얘가 작정했나 보네. 아, 저 어떡하지? 했는데 한 번, 두 번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아, 쟤는 말만 저렇게 해. 원래 말만 세게 하고 실제로 뭐 하는 거 없어. 봐봐, 장관 임명 그대로 다 했더니 뭐 결상전 해놓고 하는 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또 이번에도 안 하겠지.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어. 이렇게 또 될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얕보고 국민들은 포기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정말 본인이 했던 말을 꼭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